중국의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중국 랭킹 1위, 중국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카카오 모빌리티보다 더 큰 회사예요. 완벽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중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잠정 퇴출당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카카오라고 치면 카카오 앱을 앱스토어에서 나간 거예요. 카카오 앱을 다운로드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네이버 앱이라 그럴까? 뭐 카카오 모빌리티? 무슨 앱이건 간에, 뭐 쿠팡? 하여튼 무슨 앱이건 간에 새롭게 다운로드를 못 받게 만들었어요. 누가? 중국이. 중국 규제 당국이 자신들의 시장을 90%를 점유하고 있는, 택시 부르는 데잖아요. 공유자동차나. 이걸 부르는 업체를 아예 퇴출시켜버렸는데, 임시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 얘기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심각한 법규 위반이 있었다. 개인정보를 뭐 어딘가 흘렸거나 외부에 유출시켰다. 뭐 이런 위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디디추싱을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죠. 우리로 치면 카카오 모빌리티? 그보다 더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차량 공유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사용자 수만 거의 5천만 명이 넘고요. 2012년에 29살 청년, 이 청웨이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디디다처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 택시로 출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택시를 좀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이걸로 부를 수 없을까? 핸드폰으로 그 생각을 해서 디디다처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텐센트한테 투자를 받죠. 그래서 중국 차량 호출, 차량 공유 시장은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싸움이었어요. 텐센트가 디디다처하고 손을 잡고, 알리바바가 콰이디다처하고 손을 잡아서 두 회사의 싸움이었는데, 저 디디다처가 콰이디다처를 합병합니다. 1, 2위를 합병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점유율 100%를 달성해. 2015년에 사실상 중국의 공유 자동차 택시 콜시장을 휩쓸었는데, 또 2016년에 마지막 남은 중국에 들어온 우버의 중국 사업부마저 인수하면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됐죠. 저때 우버가 열심히 디디추싱을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박터지게 싸우다가 몇 조의 손실을 입고 결국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자기네 사업부를 디디에 주고, 대신에 디디추싱의 지분을 우버가 받아갔죠. 이게 유명한 딜이었는데, 백기투항한 거죠. 백기투항하고 나를 너한테 주고 대신에 네 지분을 받아가겠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디디추싱이 중국에서 경쟁자가 없이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사실상 100%라고 보면 되는데 90에서 95%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게다가 청웨이, 아까 얘기한 그 20대 창업을 해서 중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회사를 만든 이 창업자 청웨이는 얼마 전 사진입니다. 중국 CCTV에 나온 거죠. 2021년에 시진핑 주석한테서 중국 탈빈곤과 샤오캉, 강한 중국을 만드는데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 표창을 줬는데, 여기 있어요. 시진핑 표창을 받았어. 야, 전화할 표창을 기업들이 몇 개 받긴 했는데 유일한 30대고 유일한 IT업계 종사자고, 저 표창을 받은 다음에 저 CEO가 이런 말 했어요. 당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탈빈곤 공격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둔 위대한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흥분된다. 이거 왠지 말투가 좀 북한 말투 같은데, 조국을 위해 당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중국 내 각종 매체에 실리고, 중국에서는 저 아저씨 청웨이를 1980년대 생의 자랑이다, 저 윗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한 후배다, 뭐 빈곤층을 뭐 없앤 뭐 중국의 자랑이었는데, 게다가 인터뷰도 했어요. 시진핑 주석님의 연설을 듣고 가슴이 끌어올랐다, 혁명적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뭐 주석님의 연설을 듣고 가슴이 끌어오르고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도전인 빈곤을 내가 중국에서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잘 나가야 되잖아. 갑자기 근데 중국 당국이 왜 저 디디추싱을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을까? 지난 6월 30일 날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이거 꽤 큰 뉴스였죠. 중국판 우버가 미국에 상장을 해서 첫날에 1%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화제였어요. 물론 디디추싱이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지만 중국을 90%를 먹고 있어. 게다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정부의 눈에 제대로 안 들어가면 침투할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가 중국에 들어가서 그 모빌리티 그 사업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분의 일부분을 약 75조의 기업 가치를 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죠. 한 5조 정도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사람들이 오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상장 3일 만에 돌연 아까 얘기했던 디디추싱 앱의 다운로드가 중국에서 금지를 되고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한 일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저 디디추싱이 어떻게 됐냐? 상장하자마자 처음에는 18달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원래 이러죠. 상장한 기업들은 적정 주가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갈까 했는데 저 뉴스가 나오니까 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한마디로 이게 14달러, 18달러 갔다가 11달러까지, 7달러니까 얼마입니까? 18달러 기준으로는 한 40%가 빠진 거죠. 여기 기준으로는 30%. 쫙쫙쭉쭉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다운로드를 금지시켜놨는데, 저게 앱인데, 게다가 저게 중국 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중국 정부에 뭔가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거든? 근데 저 시진핑 주석 표창도 받은 CEO인데 왜 미운 털이 박혔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을 기만하고 미국에 상장했다. 중국 당국을 의도적으로 속였다.
정부를 속일 수도 있나? 저 나라는 잘못하면 아웃인데? 왜 어떻게 속였냐? 중국 당국은 디디 추싱이 미국에 상장을 하려 그럴 때 불러다가 4월에 유예하라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냈다. 근데 무시하고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 미친 거 아니야? 야 그럼 유예해야지. 아니 야 무슨 네가 용가리 통뼈라고. 야 중국 당국이 상장을 유예라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속였다라고 흥분하고 있다는 거잖아 중국 당국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잠깐만.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지난 4월에 디지추인 관계자를 불러서 외탄이라 그러죠. 면담, 예약 면담, 우리로 치면 예담. 외탄을 해서 너한테 상장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상장을 했다는 거고, 더 웃긴 게 당국에 경고를 했는데 중국 당국 입장에 따르면 저 CEO와 고위층들이 은밀히 상장 작업을 지속했다. 우린 몰랐다는 거죠. 야 진짜 대단하다. 배짱이 장난 아닌데? 야 이걸 은밀히 한다고 은밀히 되나? 상장하면은 뭐 신문기사에 다 나올 텐데. 은밀히 상장을 했고 모르는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6월 30일 날 미국이 상장했다는 거죠. 그걸 보자마자 베이징 고위층이 경로했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베이징 고위층이 경로했으면 게다가 또 디지추싱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상장일이 6월 30일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베이징 고위층이 경로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이 7월 1일이었어요. 이날 막 빵빠레 울리고 막 폭죽 터뜨리고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에 올라가서 막 뭐 중華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러고 있었는데 뭐 니네 머리가 깨진다는 둥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 상장 그게 발표됐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잔칫날에 재를 뿌렸다. 야야야 잠깐만 야 잘못하면 야 이거 위험한데 이분들? 디추싱도 이게 좀 위험한 건지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상장 뉴스를 비공개 내부 서신을 통해 발송하고 타종 행사도 없이 조용히 상장하려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조용히 상장이 되나? 또 미국에 상장하면서 IT에 상장하면 조용히 되겠다만 미국에 상장하면서 뭐 그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럼 왜 쟤는 저렇게 무리를 했냐? 뭐 이유는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말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걸 9월에 시행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그 데이터를 외국에 못 가져나가게 하는 법인데 중국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겠다. 이게 통과되면은 디디 추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 데이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차량 호출하고 하는 거니까 외국 반출이 안 된다, 외국 자본이 못 들어온다는 말은, 외국 주주들한테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은 상당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디디 추싱의 미국 상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중국 당은 거기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은 쿠팡이 100조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 상장하면은 20조지만 나스닥 상장은 비싼 주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비싼 돈을 받으려면 미국에 가야 된다. 데이터 보안법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 9월에 발효된다니까 그 전에 미국 증시에 입성해서 가격을 높게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쟤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 중국 당국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죠. 중국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넘길 수 없다. 외국 대주주나 미국 회계당국에 회사 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니 디지추싱 너희 다 클 때 너희 혼자 힘으로 컸냐? 우리가 다 적군들을 날려주고 네가 크니까 그 부를 가지고 나스닥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비싼 가격을 받으면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갖고 있는데 그 과실을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죠.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과실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국부 유출이다. 생각을 해보면 바이두도 텐센트도 알리바바도 사실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긴 하지만 중국 당국이 경쟁자를 날렸죠. 유튜브 날라가고 페이스북 날라가고 구글 날라가고 네이버 안 되죠. 네이버 날라가고 뭐 트위터 날라가고 이런 거 다 날려주니까 니들이 이거 되는 건데, 이거 다 그렇게 해서 키워주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가서 비싼 값 받겠다고 하면은 국부 유출이고 니들만 돈 버는 거고 자기들 딴에는 인민들한테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고 이거보다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엔 이런 말을 한답니다. 니들 그 IT 업계들은 뭐 굉장히 글로벌화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니까 당성이 약해. 당성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이 약해. 그래갖고 사실은 아까 시진핑 아저씨 그 표창 받을 때 뭐 이렇게 그것도 해줬는데 그걸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뭔가 당성이 약한데, 문제는 얘들이 당성은 약한데 독점을 많이 하면서 힘이 세지거든. IT 기업들이 힘이 세지잖아. 플랫폼 기업들이 힘이 세지니까 자꾸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은 심지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에 상장하는 이런 일도 하니까 중국 언론이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디디 추싱은 양봉 음위하고 있다. 앞으로는 순종하는 척을 하지만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개겼다는 거죠? 야, 살아남기 힘들겠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 같고, 디지추싱이 운영하는 25개 앱을 모두 다운로드가 지금 금지되는 이런 일이 펼쳐졌죠.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냐? 말로 하니까 안 되더라. 분명히 상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은밀하게 뭐 이러면서 상장을 하더라. 안 되겠다. 이거를 말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하겠다. 중국 IT 기업은 앞으로 해외 상장할 때 반드시 안보 심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100만 이상이라 그러니까 회원 100만 이상이면 중국은 다죠, 다. 상장할 수 있는 IT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 지금까지는 외탄에서 하지 마라. 형 기분 안 좋으니까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 좀 미뤄라. 이랬는데 가서 하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통과 안 해주면은 아예 불가능. 의무로 바꿨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아니면 해외는 주로 미국이죠. 미국에 상장할 때는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면 안 하겠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가서 자금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자금줄이 막혔는데 어디다 상장을 해요? 중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2019년에 중국판 나스닥을 만들었어요. 다 아시죠? 과학혁신판이라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다 만들어서 자기들 딴에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우리 지금 코스닥 같은 거 만들었으니까 여기 상장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 상장을 해라. 우리 만들었지 않냐? 이 이름도 있습니다. 영문 이름. 스타마켓. 이게 별처럼 빛나는 마켓이 아니라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뭐 사이언스, 테크, 이노베이션 뭐 이래갖고 스타마켓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던가 이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이라면은 창업판이라고 또 있어요. 벤처기업 전용으로 조그만데 이런 데다가 창업을 여기서 돈을 갖고 오지 해외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IT 기업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번엔 또 상장 지금 이미 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는 반도점법을 올려서 13년 만에 손을 보겠다. 이게 약간 옛날 이 생각이 나죠. 작년에 2020년에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이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다가 마윈 아저씨가 무슨 구닥다리 같은 걸로 우리를 뭐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규제할 수 있을 것 같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 이 한마디 했다가 경로한 시진핑 주석이 엔트그룹 상장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냐. 엔트그룹이 지금 나온 뉴스에 따르면 사업이 분할될 위기다. 회사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상장이 안 된 게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지금 쪼개질 문제에 처해 있고 한마디로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반독점 얘기해서 쪼개질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중앙은행과 지분을 나눠서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사 반쯤 공기업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 마윈 형도 실종설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셨죠? 연초의 뉴스였으니까 이렇게 형 마음고생 좀 한 것 같아. 이게 좀 이렇게 좀 홀쭉하신 게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 이게 좀 걱정을 했겠죠. 그래 마음고생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마인 형 뭐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그림 지내면서 그린다. 뭐 집에서 난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자 겸의 난이 아니라 마윈의 난을 치면서 갖고 있고 여기 부회장 있습니다. 부회장 아저씨한테 뭐 마인 아저씨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차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알리페이에 그가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마윈은 큰 힘이 없다. 마윈과 나는 그저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행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인민은행 부행장 참고로 중국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독점 현상은 알리페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형화된 중국 IT 기업들한테 전부 다 경고를 날렸다고 볼 수 있고 저렇게 규제를 날리고 경고를 날리고 기업을 쪼갤 수 있고 계기면 뭐 날아간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가 1년 만에 최저치로 빠졌죠.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도 당연히 저 고점에서 한 30%뭐 텐센트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쭉쭉 빠지고 지금 중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은 와중에 미국 디디 추싱 주주들은 소송을 걸었답니다. 뭘로 소송을 걸었냐? 아니 디디 추싱 니들 중국 당국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안 샀잖아.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이죠. 니들이 정보를 그런 대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30%거든요. 얘기를 했으면 안 샀지. 중국 당국하고 싸우고 내가 공상당 몰래 여기 상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사겠어. 근데 몰래 했다는 말을 안 하고 뭐 지금 앱이 다운로드 금지 이건 사기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다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역시 그 소송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